지금부터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 문화적인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얘기해 볼까 해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패턴이라는 건 사실 이제 인류학적 개념인데요. 그 루스 베네딕트라는 인류학자께서 일본 문화를 국화와 칼이라는 책으로 오, 굉장히 상징적인 그 두 대상입니다. 국화와 칼. 일단 이제 일본 문화를 가장 잘 상징하는 거 하나를 꼽자면은 칼이 될 텐데요. 네. 이 칼이라는 것이 이제 일본의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 인식의 도구. 나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에 보시면 이제 칼 도자나 칼 검자 들어가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스케다치라는 이제 조력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큰 칼이 도와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이제 우라기리라고 배신한다는 뜻이 있는데 이제 뒤에서 찌른다는 뜻. 관계를 맺고 상대방과 상호작용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칼의 본질적인 부분이겠죠. 칼의 이제 무기로서 갖는 나를 강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강하다는 걸 굉장히 좀 집착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애니메이션 같은데 보면은 강해질 거야, 너를 쓰러뜨릴 거야, 막 계속 이런 얘기. 그래야 너를 지킬 수 있어. 이제 이게 시리즈인데 강해야 누굴 쓰러뜨려서 뭔가를 지킬 수 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평소에는 나를 상당히 좀 취약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칼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 국화는 그럼 어떤? 국화는 의미가 일본의 그 섬세함, 있을까요? 일본 내에서의 조화, 그리고 내가 내 역할을 수행하고 내 위치에 있고 쟤는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하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이 이제 국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유지될 때는 서로 국화를 내미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뭐 침범을 안 한다거나 뭐 잘 역할을 할 때는 국화를 내미는 관계지만 아름답게. 근데 이제 그게 깨지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 질서를 누군가가 깼다, 또는 이제 나의 그런 규칙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다. 이럴 때는 이제 국화가 아닌 것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교통사고가 뒤에서 딱 누가 받아가지고 아 뭐야 이러고 딱 내렸는데 표정 뒷사람이 너무 리얼했어 방금 전에. 뒷사람이 여기에 문신 이렇게 빡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일본 사람들 이제 칼 내밀 수 있는 건가요? 일본은 그 교통사고 시에 시비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약간 성격이 있으신 분들도 사고가 났을 때 뭐 서로 죄송합니다. 제가 들은 그 일화가 있는데요. 일방통행 길에서 이제 두 차가 만난 거예요. 네. 만났는데 누군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양보를 하면서 계속해서 창 밖으로 스며서 하면서 계속 양보를 하면서 멀어졌다는. 시비 우리 같으면 이제 네가 하라 뭐 서로 했을 텐데. 점이 될 때까지.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강하고 내가 약하다라는 것의 구분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특히 이제 일본이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도 상대방의 뭐 지위나 나이를 보고 이제 자세를 태도를 많이 바꾸긴 합니다만. 강약 약간이라고. 강약 약간 우리도 있는 문화긴 한데요. 일본은 그게 좀 더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경우에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또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붓과 종, 오. 요게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도구라고 봅니다. 전 붓은 좀 딱 와닿는데. 네, 붓은 이제 과거 선비 문화로부터 네. 이어지는 이 선비들이 되게 이제 붓을 여러 가지를 하셨고 사람도 죽이고 또 이제 지금도 이 붓을 이어받은 펜 그리고 이제 키보드 배틀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키보드 워리어라고 장난 아니죠. 이게 이제 그 붓에서 이어지는 전통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종은 그럼 뭔가요? 종은 이제 이어령 선생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인데 일본은 이제 쇠로 세상에서 가장 잘 드는 칼을 만들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쇠로 세상에서 가장 멀리까지 소리를 보내는 종을 만들었다. 전 그 말씀 너무 좋아요. 예,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종의 특성은 이제 소리가 멀리 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 종은 그 여러 종 중에서도 소리가 제일 멀리 가요. 와.
이제 그 맥놀이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찾아보시면 다 알 거예요. 음파가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소리가 오래 멀리 가게. 네. 이 종을 우리가 이제 중시했다는 것은 그 이제 한국인들의 그 나의 영향력을 널리 알리고 싶은 그거 참 좋아하지 우리 한국 사람들. 인플루언서의 이 본능이 아, 종이라는 상징에 저는 딱 잘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인의 기질인 거네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하는 건.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 이제 문화학자들이라든지 뭐 선생님들께서 한국인들의 이런 현대 사회에 들어서 나타나는 이런 특성들, 뭐 개인주의적이어 보이고, 뭐 개성을 중시하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게 뭐 현대 사회 이후에 나타나는 특성인 것처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전통이 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남한테 문화들이죠. 영향을 주는 걸 싫어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다들 좀 이제 그런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내 소리를 되도록 좀 잘 안 내려고 하는 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오지랖. 아. 그게 이제 너무 이제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영향을 자꾸 주면 이제 오지랖까지 네. 가는 건데 그렇죠. 근데 오지랖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꼭 나쁜 건 정도 조절의 문제니까요. 네. 정도 조절의 문제니까 아주 뭐 오지랖은 뭐 네. 지금도 저는 50이 넘었는데 명절 때 가면은 80대 들어가신 이모들이나 고모들이 차 잘 보고 다녀라. 아무거나 먹지 마라. 진짜 또 한국 사람은 어딜 가면 나이대마다 뭐 대학 어디 가니, 뭐 직장 어디 구했니, 결혼은 언제 하니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그것도 약간 오지랖해. 오지랖이죠. 네. 오지랖인데 이제 그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짜증 날 수는 있는데 그 마음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를 이제 그야말로 남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까지 가깝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이 정도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왜 옛날에 일본에서 그 지하철 네. 사고가 날 뻔했는데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한국인이 이제 네, 구했잖아요. 이수연 씨요. 네. 그래서 되게 일본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다 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좀 그런 게 흔치는 않은 건가요? 예, 일부는 이제 그런 위급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은 구조대원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안타까워할 수는 있는데 내가 할 일까지는 아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우에 막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나중에 물어보면은 남일 같지 않아서 그랬어요.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자식 같아서 했다. 네. 뭐. 우리 엄마 같아가지고. 엄마 같아서 그렇다. 막. 진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한국 사람을 딱 대표하는 그런 단어가 오지랖이라면 일본은 진짜 민폐라는 그렇습니다. 단어로 네, 표현할 매이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또 한창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았던 더 글로리 작품이 있잖아요. 이게 왕따 문제를 다룬 건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작품을 보면서 이게 동은이를 응원하게 되고 당연히 가해자들은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너무 잘못된 일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이지메를 그냥 문화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짐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배제하는 거거든요. 공동체에서 배제. 근데 이제 우리 그 더글로리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연진이와 이 친구들이 한 거는 갑질에 가까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짐에는 그 문화적인 행위 양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이제 무라치부라는 그 풍습에서처럼 거의 이제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죠. 이지메가 좀 더 그러면 왕따보다는 좀 역사가 역사도 그런 깊고 거죠? 네. 그 이제 배제하는 방법도 훨씬 더 집요하고.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모임에는 총무가 있잖아요. 아, 회계가 있고. 네. 예. 항상 그런 것처럼 당연히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나 규모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이짐의 대상도 존재하는 거라고. 약간 역할처럼 네, 보여지는 네. 거네요. 그래서 그 이짐에 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집단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 어, 뭐냐를 네네네, 맞습니다. 학습시키는. 아, 쟤는 네.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네, 저렇게 네, 되는 네, 거야, 네. 이렇게. 좋은 관점이십니다. 네, 네. 오. 칭찬해 주세요. 예, 그 이짐의 존재로 인해서 이제 내부가 결속을 하게 되고 또 글로 나가는 부정적인 정서로 내 평소에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또 해소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남한테 영향력을 준다는 그런 전능감도 느낄 네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 사회 자체가 그런 이제 삶에 있어서의 통제감을 느끼기 굉장히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그 통제감을 내가
남의 허락받지 않고 사회적인 폐가 될 거를 고민하지 않고 분출할 수 있는 게 이제 이지메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개인의 선택이라고 우리는 규정하는 많은 행동들이 일본에서는 이제 집단적인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와, 이렇게 칼과 국화 네. 그리고 붓과 종, 예. 이 키워드부터 시작해서 이즈메와 왕따까지 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일본 사회 문화에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이 문화의 차이가 만들어낸 두 나라 사람들의 서로 다른 문화적 성격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네네. 같은데요.